뭐 하느라고 뭐에 정신 팔려서 못 하신 거예요? 정신 팔린 게 아니라요. 네. 이 민생이 워낙 이렇게 그 엎질러져 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선거제 때문에 거기 정신 팔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자꾸 아니, 정을 몇 치게 번을 치시는 만들어. 거예요. 자꾸 정을 치게 아니, 만들어. 그 선거제 진짜 민주당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합니까? 제 지도부 아니잖아요. 아, 그 민주당 계시면 아셔야죠. 네, 용용 죽겠지. 오늘은 용브라더스로 가보겠습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다 진짜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국민의힘에서 용자 들어간 분 한 분만 좀 찾으면 되는데. 네, 그 많아요. 트리플용 네, 트리플요? 트리플용으로 한번 가면 되는데. 누구 좀 생각나는 분 없으세요? 용용 누가 있나요? 진짜? 김용. 김- 아니구나. 김용? 김웅이구나. 아니 저 이용. 이용. 그래, 이용 있네. 이용 있네. 그렇게 한번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김용남 의장님은 일주일 만에 뵙는 거죠. 그렇죠. 네, 일주일 만에 뵙는데 우리 인기가 지금 거의 뭐 피크를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부러워요. 그 출연료에도 반영해 주나요? 부러워요. 왜 이렇게 돈을 밝히시? 지금 어렵잖아. 이 삼지대가 소수당 오니까 텐트 돈이 치고 급해요? 사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정책위 의장이라는 네. 타이틀 하나 달아주더니 네. 당비는 많이 내라고 하고 뭐 월급은 아무것도 없어. 월급이 어딨어요? 월급도 당비도 없고 내는 카드도 없고 그냥 당비 납부 의무만 많아졌어요. 출연료 좀 올려주세요. 저도 묻어가게. 아니 저 뭐죠? 그 정치 후원금은 받을 수 있으시죠? 어제 나왔습니다. 계좌가 당 계좌가 어제 나왔어요. 이제 막 들어오겠군요. 찍어봐야죠. 네. 통장 정리해봐야죠. 아니 근데 우리 저 의원님은 넥타이 한 3-4개만 중고나라에 팔아도 당근 거래 하시면 그거 뭐 당근색이니까. 넥타이 엄청 비싼 걸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래요? 네. 요거하고 지난주에 맨 거하고 딱 2개밖에 없는데. 오렌지색은? 오렌지색. 그래요? 팔 수가 당근색이니까 당근 마켓이. 네, 자 우리 두 분과 함께 이제 짜잘한 얘기 하지 않고 큰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뭐 메시지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참 한동훈 위원장이 그 용산 가서 같이 이제 식사하셨잖아요. 네. 워낙 이제 그쪽은 또 밝으시니까 그거만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식사하고 창 한번 찌르시고 사진 찍고 뭐 2시간 30분, 네. 7분 동안 민생 얘기하셨잖아요. 민생 얘기는 그 이박 주장이죠, 그거는. 네. 네. 실제 무슨 얘기했는지 우리 김용남 의장님은 아시잖아요. 아니 근데 배석자들이 꽤 많아서 네. 왜냐면 거기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정무실장, 정무수석 네. 그리고 홍보수석 또 여기도 윤재욱 원내대표까지 음.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는 속내 깊은 얘기는 못 하죠. 그래도 2시간 37분인데 그러게 시간은 꽤 오래 걸렸는데 아마 겉도는 얘기만 계속했어요? 겉도는 얘기가 주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말을 높였다는 거잖아요. 한 위원장님 뭐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있잖아요. 예전에 그냥 반말을 하다가 당연히 반말하는 사이죠.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후배들한테 말을 높이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말을 네네네. 편하게 하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근데 높임말을 썼다는 거로 봐서 속으로 칼을 갈고 있겠구나. 높임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예. 이제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거리감이 사이가 확 생긴 거죠. 됐네. 그래서 총선 이후에는 정말 여권 챙겨야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속내를 털어놓는 사이는 더 이상 아니게 된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뭐 공천과 뭐 이런 거 문제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앞으로 좀 예고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총선 때까지의 힘의 균형추는 기운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으로. 위원장에게로. 그 의도된 기울여짐입니까? 아니면 윤 대통령도 당했다 이런 느낌입니까? 그 후자죠. 후자예요. 네. 아니, 한동훈 위원장은 의도를 했을 거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제 믿었던 후배에게 뒤통수 당했다. 맞았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한마디도 섞지 않으시네요. 예? 뭐 겁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아니 듣고 있었어요. 어떻게 요 진단에는 대체로 동의하십니까? 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할 수 없죠. 근데 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들은 네. 지난해 이 윤한 갈등을 보면서 이게 약속대련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견 제가 동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게 약속대련이냐 아니냐는 가려질 것이다. 네네네. 저는 지금 윤왕 갈등의 지금 현 모습을 보면 이건 고도의 사악한 약속대련이에요. 아, 이거조차 그럼요. 아주 짜여 아주 사악한 거예요. 사악하다는 국민들을 건- 저는 네. 속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너 비껴 그만해라고 말하자면 사약을 내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교지를 받들지 않고 걷어찼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먹고 현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치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대등한 입장에서 대들어서 뭔가 지금 현재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돼 있는 것처럼 국민들은 느끼게 됐어요. 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면 드러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아니 그래 봤잖아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현 대표를 당대표 만들 때도 그 주변에 나경원부터 시작해서 다 드러냈어요. 유승민 전 의원도 경기도에서 드러낸 거 그때 생각 안 나십니까? 네네네. 그분을 윤회가 아니라 김은혜 전 수석으로. 수석으로 박아가지고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야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설령 그게 한동훈이라 하더라도 드러내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사천 화재 현장에서 90도 고개 숙이고 어깨 툭 치면서 반말로 이러고 끝나고 기차 같이 타고 오자라고 네. 네. 와서 그리고 나서 봉합이 돼버렸어요. 예. 제가 봐서는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장악력을 높여주려고 했던 고도의 약속대련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패턴이다. 저는 그런 의심을 지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천 과정도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겠지만 솔직히 2시간 뭐 넘도록 네. 밥을 먹으면서 많은 배석자가 있어서 말도 높이고 갑자기 자기 스타일을 바꿔서 화재 현장에서는 어깨 툭 때리면서 알았어 이렇게 반말했잖아요. 수고 많다. 근데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는 약속 대련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천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치 국민의힘을 다 장악하고 정말 그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고 형식적으로는 그럼요. 본인은 2시간 10분 동안 눈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알지? 앞으로 공천은 저는 그런 공산들이 네.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약속 대련이 아니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종의 봉합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 아마도 그 전까지는 네. 이른바 이제 충돌이 있기 전에는 주로 메시지를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전달받다가 이제는 이철규 의원은 메신저로서의 역할은 이제 종료하고 해도 직통 거래하는 한동훈 그런 위원장과? 식으로 그렇죠. 아, 그래요? 그렇게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아. 그 국민의힘 들려오는 얘기 들어보면 네. 그 이철규 의원은 급속히 이제 역할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원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했었고 뭐 그렇죠. 거기서 뭐 네. 하는 얘기가 다 저기서 전해오는 네.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역할은 이제 거의 끝난 거 그럼 아닌가 오히려 더 싶어요. 끈끈해졌네요, 그러면? 이게 단계가 하나 없어진 거죠. 단계가. 그러니까 이게 네. 고도에 이게 계산된 네. 약속 대련이 실행이 완전히 완료되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이 봐봐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당시에 주말 저녁에 갑자기 이제 그 교지를 내려서 사약을 내렸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오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해요. 문자를 보내죠. 아, 나는 못 받는다. 못 물러난다. 이걸 보고 다 놀랬잖아요. 국민의힘 내부도 당황했고요. 근데 그 효과가 뭡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당에서의 입지는 굳건해졌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다이를 하는데 네네. 거기에 플러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에 대한 이슈가 매우 사그러들었어요. 지금? 당 내에서도 발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죠. 당내 발언은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네. 그런 효과들을 노리면서 저는 고도의 약속대로 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사악한 짓을 하고 있다. 아, 저는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그래서 가린 게 그렇죠. 완전히 속이는 네, 거죠 네, 지금. 네, 네. 예, 속이는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어서 공천 과정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용산 뜻대로 진행될 거예요. 그래요. 아니 결과를 보시면 알 거예요. 용산 뜻대로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검사 출신 뭐 이런 분들? 뭐 용산에서 저 대방출한 분들이 자리 곳곳에 네.
포석될 공산이 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검핵관들이 네. 간 자리에 기존에 있던 후보들이 자리를 비껴주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한동훈 표 공천이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인적 네트워크가 거의 다 겹쳐요. 특히 검핵관과 관련해서는 이게 윤석열 라인이 한동훈 라인이냐. 그러니까 양자 간의 이해관계에 충돌이 없어요.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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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공천이 어느 쪽이 주도하는 거야, 공천을. 상당히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내 사람이기도 하고 윤의 사람이기도 한 그렇죠. 거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아니 한 몸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몸이에요. 한 몸으로 살아왔고 네, 네, 본인이 정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대통령 그리고 소통령으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네. 라인이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사검증을 법무부 장관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다 겹치는 거죠. 그러면 당연한 패턴이지. 윤희수 혹은 뭐 김경률 이런 사람들은 약간 헐리우드 액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고 계시고 있군요. 거기는 글쎄 본선에서의 승리가 낙관적인 곳은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해운대 갑, 소위 국힘이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고 하는 이런 데는 지금 주진우 전 비서관이 갔는데 그리고 거기 있던 뭐 차관 이런 사람들은 딴 데로 가는 거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비껴주고. 근데 주진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이게 윤석열 라인이야, 한동훈 라인이야, 둘 다예요. 그 라인이 그 라인이거든. 검찰 내에. 맞아요. 그럼 공천 갈등 있을 것도 없네요, 별로. 아니, 근데 일부에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특히 TK 쪽이나 요런 것의 공천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좀 더 봐야겠죠. 아, 어쨌든 이제 두 권력자의 라인 자체가 한 라인이기 때문에 많이 겹치죠. 네, 크게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람 것 같다. 갑자기 안 변하잖아요. 네. 그래서 패턴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살아오고 이 국정을 운영해온 2년간의 패턴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쳐낼 때 끝을 봐야 되는데 끝을 네. 안 보잖아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건 고도의 이 계산된 어떤 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더 대들면 네. 아무리 헐리우드 액션이라 하더라도 네.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가장 그 수혜를 입은 사람은 김건희 여사예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무슨 한참 국민의힘에서 네. 제일 무서운 건 민주당인 야당이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서 계속 하는 거는 야당의 주장이라고 정쟁화 시켜버리면 네. 어느 정도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네. 그건 못 막아요. 근데 그거는 막았잖아요. 유난 갈등에 큰 이슈를 던져서 네. 여기가 수습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도 자제하잖아요. 김경률 비대위원 봐요. 바로 꼬리 내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올 때쯤에 차라리 맨 위에 있는 그냥 확 붙죠. 분들끼리 확 붙는 모양을 보여줌으로 해서 싹 밑에까지 내부 충격을 통해서 내부의 갈등을 없애버리는 가라앉히는 그런 아니, 근데 전략이었다. 제가 보기엔 그런 얘기는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인질치네. 민주당 얘기가 나오니까 해야지. 아 민주당이 물론 네. 그러니까 왜 국힘 내에서 이게 갈등이 폭발해서 할 때까지 그 민주당 감나무 뭐하고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겠다는 태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그 물론 이제 그런 비판할 수 민주당에서 있지만 제1야당에서 역할을 좀 이게 하세요. 이 명품백을 민주당이 받는 것도 아니고 네. 물론 민주당이 노력을 하지요. 제대로 된 공격을 못했군요 민주당이. 그런 거 뭐 같아요. 공격이 부족한 부분들은 네. 일견 있다고 봐요. 네. 좀 집요하게 물어뜯고 한번 물면 안 노는 진돗개 정신으로 가야 되는데 좀 진돗개 정신 부족했다는 점에서는 인정하지만 그걸 민주당 탓을 하지 마. 아 이게 뭐 하느라고 이렇게 정신 좀 더 열심히 하시라. 아이고 알겠습니다. 뭐 하느라고 뭐에 정신 팔려서 못 하신 거예요? 정신 팔린 게 아니라요. 네. 이 민생이 워낙 이렇게 그 엎질러져 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선거제 때문에 거기 정신 팔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자꾸 아니, 정을 몇 치게 번을 치시는 만들어. 거예요. 자꾸 정을 치게 아 만들어. 그 선거제 진짜 민주당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합니까? 제 지도부 아니잖아요. 아 그 민주당 계시면 아셔야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뭐 여러 이 당의 고문님들도 얘기를 하세요. 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정치가 아니겠냐. 보통 오랫동안 우리 당인과 이런 어떤 오랫동안 해온 분들의 얘기는 무신불림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이게 신뢰가 깨지면 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정치는 그런 부분인데
당대표께서 머뭇거림 없이 그 약속과 신뢰를 지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다만 이게 이제 상황이 변해서 네. 제도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건 약속의 부분이 한 축이 있고 제도가 이거를 지금 그 상황으로 갈 수 없다고 하면 국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 부분이 좀 미흡했다. 그 무슨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네. 병리병으로 가겠다. 그리고 위성정당 내겠다. 그러면서 국민의 미래인가 위성정당 내겠다고 오늘 또 천명을 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예전부터 그럼 예전부터 입장은 명확했죠. 근데 이제 그러게 돼버리면 네. 아무래도 이 당의 전체적인 상황에서 네. 위성정당이 생기고 그거를 또 방치할 수 없고 그러게 되면은 이제 의석수 부분에 있어서 네. 국민의힘 다 내줄 수는 없다. 네. 이런 또 이제 입장들이 있다 보니 네.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저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신년 기자회견 하고 나서 얘기했잖아요. 빨리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병립형 권역 비례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는데 아마 원칙대로 좀 마음을 좀 선회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알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선회하고 한동훈 위원장이랑 이재명 대표는 어렵네. 말은 화법이 똑같아. 어려워. 이거 종좀 쳐줘. 그러니까. 안 되겠어. 원래 얘기가 뭐였어요? 그게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말을 하도 바꿔갖고 원래 한 얘기가 뭔지가 헷갈려요. 두 사람 다. 근데 네. 이재명 대표는 목말라. 그렇게 자기가 공언했던 말을 매번 뒤집어 갖고 예를 들어서 불체포 특권 포기도 네. 대선 전에 몇 번 약속했다가 그것도 뒤집고 그리고 비례대표제 관련해서도 연동형을 약속했다가 이번에 병립형으로 다시 뒤집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말을 매번 뒤집어 갖고는 그 대선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당내에서 80명 이상의 의원들이 연동형, 준연동형 이제 지키자. 네. 이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쉽사리 병리병으로 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발표를 하신다니 그리고 이제 2월 임시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가는 그런 마음을 원칙이라는 게 약속을 했던 연동형?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준연동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먹고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야 어렵네. 비례대표 후보 공천도 본인이 사실상 관여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아, 내 이게- 사람으로 좀 뽑아야 된다. 예, 연동형으로 하면 어쨌든 정당이 달라지고 네. 그 위성 정당의 당 지도부는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연동형을 바라보고 이미 기본소득당하고 몇몇 당이 자기네들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데도 있고 이른바 조국 신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좀 내가 남준이- 직접 남준이-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 못 김용남 믿겠는데? 의원님도 국민의힘 그러면서 있을 때 병립형을 아니 주장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폐해 때문에 사실은 자매정당이라고 당시 민주당이 우겼지만 네. 뭐 자매정당이나 위성정당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볼성 사나우니 네. 이렇게 할 바에야 그냥 병립형으로 깔끔하게 하자. 저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네. 저는 이재명 대표는 왜 매번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은 사실 뭐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종만 치지 마시고 아니 다음 주제로 안 아니 갑니까? 혼자 다쳐요. 다음 주제로 종을. 아 힘들어요 조금. 네. 아 근데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민주당의 뭐 이렇게 외곽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시민단체들 그런 데서도 다시 니네 돌아가면 그 지지 철회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심각한 시그널이에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당에 좀 쓴소리를 하면 네. 제가 이제 2월 4일 면접입니다. 제가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면접입니다. 내가 쳐줄게. 아 왜요? 아니 제가 당해봐서 아는데 이 면접 이런 거 앞두고 쓴소리 하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커피가 쓰네요. 근데 이제 네. 일단은 국민들의 좀 그런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 사항도 충분히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제도에 대한 보완점들을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정말 이 약속을 정말 어쩔 수 없이 어겨도 이해할 만큼은 설명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없이 네. 그냥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당할 수 없다. 이건 안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친절하고 섬세하게 만에 하나 병립형
권역별로 간다면 네. 설명을 하고 그조차도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고 당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반대를 하면 뜻을 좀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당의 많은 좀 의원들은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쪽이에요? 80명 이상이니까 한 절반 이상은 그 이제 기존의 약속대로 가자는 것이고 나머지 또 절반 이상은 또 실리를 챙겨서 당 대표 입장에서의 네. 고민을 또 이해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그게 어느 당에서 한쪽이 고민이 확실히 심해요. 많거나 적거나 그렇지가 그렇습니다. 않네요. 하여튼 거의 절반 수준으로. 아 그래요. 그래서 더 어렵구나. 그렇습니다. 네. 저도 말하기 힘들어요. 아. 계속 시키지 마십시오. 예, 선거제는 하여튼 그래도 빨리 결론 내긴 내야 될 거 내죠. 아니에요? 네, 내야 언제까지 됩니다. 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 진짜 원래 1년 전에 하도록 돼 있어요. 맞아요. 선거일로부터 1년 전에. 근데 네. 선거 제도도 그렇고 지금 네. 심지어 선거구도 확정이 안 됐잖아요. 네. 지금 원래 중앙선관위 그에서 나온 안이 있는데 네. 그건 아니고 여야 정개특위에서 어차피 선거구도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선관위 안하고도 달리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도된 게 의하면 원래 종로구는 하나의 선거구고 네. 중구하고 성동구가 가불로 이렇게 나눴는데 그 선관위 안은 종로하고 중구를 합쳐서 선거구를 만들라는 건데 그렇게 안 한다고 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리는 사람 많이에요. 그건. 진짜 정치인들은 이게 아주 그냥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되게 좋겠는 게 우리 같은 하여튼 뭐 보통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 뭐 하나 늦게 내도 가산금부터 뭐 언제까지 안 하면 또 무슨 과태료네. 별걸 하여튼 하라는 그 시간 내에 안 하면 항상 우리는 불이익을 받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은 뭐 예산 심의도 뭐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한 뭐 넘기고 다음에 뭐 말까지 해도 상관없어. 뭐 이거 선거제 확정하는 것도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안 해도 그냥 자기들끼리 뜻만 맞으면 그냥 그때 하면 되더라고요. 불이익이 하나가 없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그래 왔죠. 근데 그걸 좀 바꿔야 되는데 아유.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점점 늦어져요, 모든 게. 아이고 불이익이 없어. 그래서 제3지대를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바로 치고 개혁신당이나 이런 데 좀 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 바뀌죠. 민주당이 좀 바뀌려고요. 네. 그래서 잘 지키는. 몇십 년째 지금 안 바뀌고 있잖아요. 뭐 사람 갑자기 바뀌는 거죠. 제3지대는 그래서 필요한 거군요. 아, 그럼요. 삼지대도요. 이제 기득권화되면 안 지켜요. 그래요? 지켜요. 기득권이 좀 한번 돼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요즘 뭐 3지대 얘기만 좀 나누고 그러면 마무리할 텐데 3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난주까지가 약간 막 되게 막 화려하게 막 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뉴스가 별로 안 나오는 것 좀 같아요. 소강 상태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예. 중텐트들이 쳐졌잖아요. 개혁신당하고 한국의 미래가 합당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는 네. 이제 그리고 이번 일요일 날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이 공동 창당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5개 그룹 중에 세 그렇게 개로. 되면 3개만 남는 거예요. 네. 금태섭 전 의원이 하는 새로운 선택, 네. 그건 뭐 그대로 아직 남아 있고 이제 중텐트가 2개가 쳐져서 네. 이게 설 전에 하나로 합쳐지기는 시간상 쉽지 않아 보이고요. 최근에 조금 소강 상태였는데 네. 이제 논의를 다시 시작을 해야죠.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전혀 없이 다시 그냥 세 그룹이 다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빨리 의사 합의를 보는 데가 먼저죠. 뭐 순서를 정해놓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네. 제일 큰 두 덩어리가 제일 마지막에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새로운 선택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두 세력이 합치는 이런 모양이 아마 뭐 가능성이 그게 있죠. 가장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새로운 선택이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조금 더 협상 과정에서 더 우위에 설 수도 있나요? 그거보다는 네. 지금 진행 그 공천 프로세스가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탈하는 현역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쪽이 더 빨리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현역 의원 의석수가 어느 쪽이 많아지는지가 좀 균형에 있어서 변화가 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미래 계열이 조금 유리한 상황이에요. 미래계열이 개혁미래당
맞나요? 그렇죠. 네. 네. 당이라도 헷갈려서. 그러죠. 개혁미래당 쪽이 아마 현역 의원들을 현재도 지금 한 3명 지금 세석인데 있죠. 이게 한두 명만 더 오면 네. 일단 2월 15일 날 나오는 정당 아. 보조금도 유리해지고 그리고 번호. 기호에 있어서 네네네. 기호에. 앞서가게 되면 아, 그러면 그 뒤는 조금 초조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예, 기호 싸움이에요, 기호 싸움. 결국에는 이제 핵심이 기호예요. 삼지대는 기호예요. 기호를 못 받으면 네. 나머지 다 불법이 흩어져서 보따리 장사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1번, 2번, 그 다음에 개혁신당의 중텐트들이 합쳐져서 네.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는 구성이 돼야만 이번 총선에서 말씀한 대로 좀 기득권화 될 수 네,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20석을 해서 이제 원내에 진입을 해야만 다당제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인데 네, 네, 네. 예를 들면 지금 개혁신당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와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져서 그래요. 네, 네, 네.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가 있었을 때는 이낙연, 이준석 이 그림은요. 이게 과연 합쳐질 수 있어? 라는 것들이 궁금증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사라졌어요. 음, 지금 이 구성안을 보고 제가 듣기로는 네.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한다. 음, 그래서 내가 설계한 건 이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관여를 안 하시지 않냐. 네. 그런 얘기를 좀 아니, 듣고 그렇진 있는데 않아요. 아니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봐서는 개혁신당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현재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가지고 있는 의석수를 끌어와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어깨 싸움이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 개혁신당은 의석이 없잖아요. 네, 네. 한 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양적은 한 석이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한국의 희망 자체가 처음에 중간에서 장사를 좀 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나는 의석이 있으니까 원칙과 상식, 뭐 이 개혁 미래 쪽에서 데려가면 4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의석수로 가지고 3텐트에 전체 헤게모니를 끌고 가려고 여러 가지 이제 작전이 있었어요. 물밑 작업이. 그리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의석이 없으니까 정책적으로 견인을 해가면서 내가 정책을 견인해가고 당원이 많으니까 당원으로서 그다음에 집이 있잖아요. 네, 네. 창당을 했으니까 이 집을 가지고 들어오세요라고 됐는데 서로 간에 누가 이제 내가 주도권 잡겠다는 싸움에서 하다가 양양자 의원이 요리 간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일단 틀을 만들어 놓고 집을 지었어요. 네. 근데 이쪽 의석은 있는데 집은 없어. 음, 그래서 2월 4일 날 창당을 해서 집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서로 간에 대단히 말하자면은 눈치 싸움 치열한. 네. 왜냐면 이거 의석은 가져와야 되겠고 또 여기에서는 또 플랫폼인 집을 가져와야 네, 네, 되겠고 네, 네, 네. 또 한꺼번에 합치자니 이게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이런 물밑 작업들이 안에서 너무 이렇게 있다 보니 외화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좀 이렇게 표면적으로 통합에 조용해지는 것 있어서는 같아요. 네. 어느 한쪽이 월등하면 사실 통합은 쉽습니다. 월등하게 고민할 게 센 별로 쪽이 이렇게 쫙 빨아당기면 네, 되니까.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개혁신당이 지지율은 높아요. 네. 여론조사에서 그렇죠, 그렇죠. 나타나는. 예. 근데 관심도 의석은 제일 많이 하나예요. 네. 그리고 같은 개혁미래당이 지지율은 낮으나 의석은 3개 세 개. 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하는 현역 의원들이 아무래도 개혁신당보다 개혁미래당에 먼저 합류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지지율과 의석수를 둘 다 고려해 보면 이게 비등비등한 거예요. 근데 비등비등하면 이른바 M&A가 어려워요. 어느 한쪽이 그냥 왕창 쌓아놓은 현금으로 확 사들이면 쉬운데 네, 그게 없네. 비슷해 이게. 그러면 이 쉽지 않은 작업이 되는 거죠. 지금 죽을 막, 맛이죠. 그런 막이 현역 의원들 가운데도 이제 공천이 좀 어렵겠다고 판단하는 그런 양당의 의원들이 개혁신당에도 약간 연락해갖고 야 내가 좀 어떻게 현역 하나 좀 해줄까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좀 바라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겠군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그걸 노려서 공천 과정을 확 늦췄잖아요. 지금. 네. 넌 저렇게 늦게 해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차피 내려 모르겠어. 꽂을 건데 뭐 늦게 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아니, 너 내가 여기가 보기엔- 너 여기가 이럴 건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영남이나 이런데 국힘 무쇠 지역은 거의 다 3월 이후에요 공천이. 그러니까 3월 이후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양당이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있어요. 시스템 공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하죠. 주장은 하죠. 네. 물론. 근데 봐서는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영남 같은 경우는 꽂으면 당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 꽂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탈을 막고 내려 꽂는데 그 튀어나오면 또 개혁신당으로 갈 의원들이 많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 늦춘 거는 맞는 분석이세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뭐 그거를 늦춰서 일이 가냐 안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그 대신 이제 경선을 원칙으로 세웠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선으로 다 참여하게 하면 튀어나가지 않아요. 경선 했는데 안 되면 그러게 되면 못 가잖아요, 경선 그죠? 불복이 돼서요. 네. 그거는 조금 명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구에는 출마를 못 하는데 못하게 돼 있죠. 예, 선거구로 옮기면 또 아, 그럼 출마할 출마는 할 수는 수 있어요. 있- 근데 아, 그래요? 경선에서 진 이후에 지역구로 저는, 옮겨서 출마하는 경우는 거의 못 거의 본 것 없죠. 같은데. 예. 명분도 없고. 명분도 없고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거의 뭐 그렇죠. 이제 반신불구 상태니까. 빨리 양당이 어떻게든 저 확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양당은 최대한 늦춰서 삼지대 이제 때문에 그래요, 삼지대. 그러니까 때문에. 삼지대 출연이 공천을 늦추는 효과를 냈어요. 역효과가 즐거워하시고 났어요. 있어요. 지금. 뭐 즐거워요 지금 저희 죽을 맛인데 지금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그럼 지금 그렇다고 양당이 할 때까지 언제까지나 삼지대는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빨리 그럴 뭘- 수는 예. 없죠. 그러니까 뭐 이 나름의 어떤 스텝들을 밟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가장 관건은 결국엔 통합이에요. 역시. 빨리 삼지대 네, 통합. 네. 저는 통합합니다. 삼지대 빨리 통합인데 그 통합에 이제 양 세력이 너무 비슷하다는데 가장 이제 고민이 좀 있는 그렇죠. 거고. 네. 어느 한쪽으로 힘이 확 쏠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금태섭의 새로운 선택. 선택. 여기는 아직까지 어디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나요? 거기서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해야죠. 금태섭 이미 전 선택한 의원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새로운 선택에서 새로운 선택을 어디인가 하고 개혁신당 해야죠. 쪽으로 이미 좀 마음을 그렇습니까? 기울였다고 듣고 있죠. 아, 여기저기서 들린 얘기는. 네, 그렇죠. 그냥 금태섭 전 의원이나 개혁신당 쪽으로 이렇게 한 묶음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하고 원칙과 상식 개혁미래당 쪽은요, 제가 봐서는 힘들어요. 아, 합치기가. 그래요. 예, 좀 죄송하지만 통합을 주장하시지만 현실적으로 합치기가 쉽지 않다. 네네. 여기서는 절대 굽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혁신당 안으로 안 들어갈 것이고 합당의 모양새를 갖추기도 시간상 물리적으로 되게 힘들고 네. 그다음에 의석수를 가지고 개혁신당이 최소한 여기를 흡수하려면 동등한 의석수를 확보해야 돼요. 네네. 여기 한 3석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몇 명 들으면 5석이니까 여기도 한 서너 석을 가지고 너희들 없어도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돼야 네. 지금 말씀한 대로 M&A가 가능할 텐데 좀 뭐 그런 관전평을 좀 보여요. 아니 뭐 이제 70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만 이 한국 정치는 그야말로 네. 다이내믹 코리아가 아니고 다이너마이트 코리아이기 때문에 언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뭐가 터질지 모른다. 이 댓글 질문이 있어서 그 류호정 전 의원에 대한 그러니까 개혁신당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약간의 그 비토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있죠. 예, 네, 그거-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어떻게 당에서 설득할 문제입니까? 아니면 글쎄 뭐 저희가 새로운 선택하고 아직 뭐 합당하기로 결정된 건 결정된 아니지만. 게 아니라서 지금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만 글쎄 합당 과정에서 당원 중에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같은 당원으로 되는 거를 막기는 사실 쉽지 않죠. 지금도 정당원으로 가입하는 건 그냥 온라인으로 저희가 당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네네네. 입당하면 끝이에요. 그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합당 과정에서 어떤 주요 당직을 가져가느냐 이건 별로입니다만 입당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죠. 근데 입당으로 끝날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류호정 전 의원이 온다고 하면 난 그냥 당원으로서 응원해 줄게 이렇게는 안 할 거고 당에 꽤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는 걸 조건으로 아마 글쎄요 그런 조건을 뭐 걸면서 합당 협의를 하기는 어려울 거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또 류호정 의원이요. 음. 그렇게 존재감이 크진 않아요. 아니 그리고 아마 그러니까 본인도 류호정 의원을 모셔온다는 자체가 네네네. 개혁신당에서는 본인이 좋으면 올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와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은 없을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약점을 좀 류호정 의원을 통해서 메꾼다는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 네. 굳이 뭐 이렇게 좀 셈법을 할 것 같아요. 뭐가 득이 되냐 실이 되냐. 왜냐하면 류호정 의원 자체가 저번에 그 허은하 의원하고 네네네. 대비가 되면서 그게 조금 아. 굉장히 데미지가 컸죠. 먼저 의원직을 내려놓느냐 끝까지 좀 이렇게 갖고 가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가 안 좋았지. 네네네. 뭐 본인이
입당을 하거나 본인이 어디 지역구 출마를 한 거는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건 뭐 공천은 그렇죠. 또 공관위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는 지금 이제 정책위 의장을 맡고 계시고 새로운 정책들 이제 개혁신당에서 계속해서 발표하실 거 아닙니까? 예. 쭉 시리즈 나오다가 지금 어제 그제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그 오늘까지 지방 일정이 잡혀 그래서 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네네. 세종, 광주, 순천 이렇게 지방 일정이 쭉 잡혀 있었기 때문에 네. 준비했던 정책이 조금 늦춰졌는데 네. 준비해 놓은 것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하도 남녀 갈라치기를 한다고 공격을 받아서 여성들이 선호할 만한 정책. 이번에 나올 거는 예, 여기서 오늘 하나 푸시죠.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요? 하나 푸시죠. 예? 장르만 여기다 하나 풀어서. 아유, 제가 먼저 이렇게 김을 빼놓으면 그것도 역모예요. 여성분들이 환영할 만한 정책이 예. 내일 오늘 내일 중으로 예. 나옵니까? 오늘은 조금 스케줄상 어려울 것 같고 내일쯤? 내일쯤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해지네요. 네, 그 정책도 역시 근데 이 화제나 이슈는 좀 되겠죠? 대체로 개혁신당 내놓는 정책들은 이슈는 되더라고요. 네. 물론 뭐 논란도 좀 되긴 합니다만. 또 폐지는 아니죠. 저희만큼 거의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정책을 시리즈로 계속 발표하는 정당은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힘은 뭐 지하철 다 통으로 지하에 묻어버리겠다. 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도 출생 기본소득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등록금도 거의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취지로 이렇게 네네네. 어마어마한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들만 계속 양당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돈 안 들면서도 실생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만 쭉 발표하고 아니, 돈 드릴 왜 땐 남의 드려야 말을 돼요. 막아요? 원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돈이 들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더 좋지 뭐.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네. 이거는 이게 지방 소멸이 아니라 국가 소멸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그 속값은 누가 치러요? 그럼? 그래도 뭐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생각을 해야죠. 안 되는 것만 찾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일단 던져놓고 고민하자는 들만한 거죠. 정책을 발표해야 되는 거죠. 뭐 대만한 정책 하면 실현할 수 있는 손은 어떻게 키워요? 공약. 아니 속값도 없으면서 속값에서 일단은 저기 송아지라도 사와야죠. 제가 키우는 건 나중 값도 문제고.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은 정책 발표 뭐 없어요? 저 오늘 했지 않습니까? 뭐예요? 어제 했지요. 네. 뭐 어제도 했고, 그러니까 철도 지하 똑같아요. 원래 민주당이 먼저 발표를 했고, 철도 지하와 예, 그러니까 이제 철도 지하를 통해서 유유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상업적인 부분, 주택, 공원에서 이제 삶의 이제 정주 여건을 좀 높이자. 그 다음에 통상 도심을 보면 철도가 지나갈 때는 이제 이렇게 단절이 돼요. 갈라지죠. 도심 단절의 문제들 끊임없이 많이 제한이 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늘 좌절됐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계속 예산만 탓하면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라는 네. 차원에서 준비를 해서 던졌더니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따라오신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던진 거예요? 저는 저희가 먼저 이거를 던진 걸로 알고 일자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일자는 제가 내부적으로 알기로는 제가 먼저 던졌습니다. 며칠인데요? 제가 제 지역에서 네. 화재소 한 4일, 5일 전에 던졌거든요. 그래요? 철도 지하화를 통해서 지하화된 역사에 이런 뭐 민자 네. 이런 걸 하겠다 했는데 거의 한동훈 비슷하게. 비대위원장이 그걸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민주당이 먼저 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먼저다.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 문제는 이제 물론 말씀한 대로 출생 기본소득 쉽지 않은 문제지요. 네. 왜냐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출산 문제는 이거는 국가 소멸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좀 그 큰 아젠다로 던져놓고 나서 좀 네.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화두를 던졌다. 네. 아니, 선거 때 양당이 하는 거 보면 마치 공중에다가 신도시 건설해서 주택난 해소하겠다는 공약도 나올 태세예요. 그거는 허경영이 하는 거고. 천공의 성 납득 허경영 씨가 하는 거고. 허경영 씨가 하는 거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왜냐면 말씀한 대로 뭐 단절된 도시를 이렇게 철도 지하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한 15분, 20분 줄일 수 있고 이런 현실적인 게 있는데 일단 말씀한 대로 비용 수반이에요. 그 손은 어떻게 무슨 돈으로 키울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정치권이나 뭐 정부나 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해봐서 이게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중장기 계획으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출발했다는 점에서 좀 그래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출산 그리고 지하화 예, 뭐 이런 예. 것들을 이제 항상 말만 출발을 해요. 원래 말이 출발을 하죠. 말만 출발하던 말- 당연히 뭐 계셨던- 후속이 없어 후속이. 한참 계셨잖아 거기.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때 항상 예산 추계라도 하고 발표를 해라. 역시 이런 삼지대 얘기를 했어요. 정책위 의장께서 역시 좀 예. 이렇게 예리한 분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니고 아마 내일쯤 나오게 될 그 정책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내놓으신 정책들 어떻게 현실화 구체화할 네. 것인지 좀 더 지켜봐 국민들에게 주십시오. 신뢰 갈 수 있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용용 브라더스의 마우스 복싱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장르만 여의도 이렇게 다양한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당 분 한 분 나왔죠, 야당 분 한 분, 민주당 분 나왔죠, 민주당 분도 나왔죠, 이게 개혁신당 분 나왔죠,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희한테 좀 색깔 더 씌우지 마시고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르만 여의도 내일 오전 11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